안녕하세요. 이번 레이스테이션 진행하게 된 이동돈입니다. 오늘은 Q와 바이너리 서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Q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Q의 메인 프로퍼티는 이제 burst in, burst out. 먼저 들어온 엘리멘트가 먼저 나간다는 선입, 선출이 제일 중요한 기능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어떤 입장을 대기하는 조에서 먼저 줄을 쓴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일단 제 Q를 이제 임플리먼트 하는 방법 중에 제일 간단하게 파이썬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Q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Q를 만들 때 셀프 데이터에 리스트를 주고 이 리스트에서 이제 in Q 엘리멘트를 넣을 때는 append 함수를 이용해서 엘리멘트를 하나씩 차곡차곡 넣게 되고요. 이제 DQ 오퍼레이션에서는 이제 팝 제로, 이 팝 제로가 의미하는 것이 맨 첫 번째 원소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먼저 들어온 엘리멘트가 먼저 빠져나가는 형식을 띠게 됩니다. 이 외의 함수는 이제 isEmpty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이즈를 처음에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환하면 그것이 0일 경우 isEmpty임을 반환하면 되고요. 이제 프론트는 이 리스트에서 제일 첫 번째 원소 그리고 이 사이즈는 위에서 선언한 이 사이즈를 반환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Q를 선언하고 이제 맨 처음 Q를 만들었을 때 이 Q를 프린트 해봤을 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it is empty라는 문장을 출력하게 되고요. 이 Q에 1, 2, 3을 차례대로 인풋을 하게 되면은 이제 1, 2, 3이 차례대로 쌓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 DQ를 하게 된다면 제일 첫 번째 엘리멘트인 1 원소가 사라진 2, 3 원소가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 DQ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 팝 제로를 하게 되었는데 이 팝 제로를 할 경우 제일 첫 번째 있는 원소 말고 뒤에 있는 원소들의 엘리멘트들을 전부 다 한 칸씩 앞으로 옮겨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O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ON의 시간 복잡도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이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in 리스트를 하나 구현하고 이제 out 리스트도 하나 선언함으로써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시간 복잡도를 좀 줄이고자 합니다. 이제 인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in 리스트에 원소를 하나씩 넣어줌으로써 이제 in 리스트에 데이터들이 차례대로 쌓이게 되고요. 이제 DQ를 할 때 이 sort out이라는 함수를 추가적으로 부르게 되는데 이 sort out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 복잡도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sort out 함수를 보시면은 이 만약에 self out이란 이 리스트가 비어있을 경우에 이 in에 있는 원소를 뒤집어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in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지워주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in에서 제일 첫 번째 들어갔던 원소가 이 out 리스트의 제일 마지막 원소가 되기 때문에 이 self out에서 그냥 팝을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DQ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이제 리버스 같은 경우는 총 5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지만 이 sort out 함수를 부르는 시기가 이 self out이란 리스트가 길이가 0일 때만 이 리버스 오퍼레이션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케이스 예를 들어 이제 인큐를 총 n번만큼 진행한 후 마지막에 DQ 오퍼레이션을 한 번 할 경우 이 리버스 함수 때문에 5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되겠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DQ가 약간 평균적으로 들어있을 경우 이 한 세 개 정도 인큐를 한 후에 DQ를 하였다 치면 이제 세 번 정도만 이 리버스 오퍼레이션을 한 후 그 이후 세 번의 인큐 DQ까지는 총 한 번의 상수 텀의 합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이제 5원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밑에 보시는 코드를 보시면 처음 선언했을 때는 비어있다고 말해주고 이제 1, 2, 3이 차례대로 저장된 후 DQ를 두 번 해줬기 때문에 이 1을 제거하고 그 뒤에 있는 2를 제거해서 총 3이라는 엘리멘트들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Q는 Circular Q라는 것인데요. 이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만들 Circular Q랑 완전히 똑같은 프로퍼티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컨셉추얼한 개념을 이해하기에는 좋은 사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 Q가 리니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 있고 이 서큘러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와 비슷하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DQ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이 리니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29란 원소를 지우고 이 뒤에 있는 원소들을 전부 다 앞으로 한 칸씩 당겼기 때문에 On의 시간 복잡도를 가졌다면 만약에 여기서 이 DQ를 한 후 이 프론트가 지정하는 값을 뒤로 옮기게 된다면 아마 이것은 O1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서큘러 Q도 여기까지는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됐다고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리니어 같은 경우에 엘리멘트들을 더 추가하고자 할 때 리스트에서 어펜드 함수를 이용해서 뒤에서 무한정으로 이어주는 건 가능하겠지만 이 앞에 있는 이미 비워버린 이 리스트 값들이 쓰레기처럼 이제 메모리 한 구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서큘러 큐에서는 이 맨 끝에 있던 리어가 가리키는 값을 다시 맨 처음으로 돌려놓음으로 인해서 이 필요 없는 이 쓰레기 값을 이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하는 한편 이 O1의 시간 공적도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그래서 구현한 코드를 보시면 이 인큐와 DQ를 적정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이 프론트와 리어가 각각 맨 처음과 맨 끝을 가르치는 변수라 생각할 수 있고 이 데이터는 이 맨 처음에 전달해주는 개수에 의해서 픽스된 상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인큐 오퍼레이션에서 인큐 펑션에서 이 셀프 데이터에서 이 리어가 가리키는 인덱스 값에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해주고 이 리어 인덱스를 뒤로 한 칸 플러스 1 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이 모듈러 연산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 맨 끝에서 앞으로 가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하고 모듈러 연산을 통해서 다시 첫 번째 인덱스로 돌려주는 연산을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큐를 하게 되면은 이제 확정이 한 칸 되게 되고 이제 DQ를 할 경우 마찬가지로 이 제일 첫 번째 있는 아이템을 반환해주고 이 프론트 값을 뒤로 한 칸 위로 줌으로 인해서 이 프론트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만약에 맨 끝에 있었다면 이것을 이제 모듈 연산을 이용해서 제일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인덱스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서큘러 큐가 꽉 찼는지 안 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프론트와 리어 값을 조정하게 되는데 일단 프론트와 리어 값이 같을 경우 지금 이 상황과 같이 같을 경우에는 이 리스트가 비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 리스트가 꽉 차 있는지 판별하는 방식을 물어본다면 이 리어 함수와 프론트 함수 간에 이 격차가 1이 있어야 함을 1이 있으면 이 리스트가 차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단 만약 여기서 우리가 총 이 리스트가 0, 1, 2, 3, 4개가 있고 여기가 이게 프론트 값을 만약 이 프론트와 리어 값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다면 지금 리어 값은 이제 저장하면서 이 뒤로 한 칸씩 밀려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프론트와 리어 값이 1 차이가 나게 될 경우 이제 이 리어 값을 한 칸 플러스 1 하게 되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리스트는 더 이상 원소를 저장할 수 없는 그런 꽉 찬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도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추의 프로퍼티인 first in first out을 잘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 1 값이 DQ했을 때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큐에서 다섯 번째 엘리멘트를 더 넣으려 한다면 여기서 이 풀 큐 에러 우리가 위에서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수를 추가할 수 없다는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1, 2, 3, 4가 차례대로 들어가고 DQ를 두 번 했기 때문에 1과 2가 사라지고 다시 5를 넣었기 때문에 3, 4, 5가 순서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링크드 노드를 이용해서 큐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일단
생긴 모습은 전에 배웠던 링크드 리스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프론트와 리어를 선언해주고 이 인큐 오퍼레이션에서 만약에 이 셀프가 이 큐가 비어 있다면 이 새로운 아이템 값을 가지고 있는 이 템프 노드를 이 프론트와 리어에 각각 할당해 줍니다. 이제 이 템프는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 원소이기도 한 그런 원소가 되는 것이죠. 이게 비어있기 때문에 당연한 프로퍼티입니다. 만약에 이 큐가 비어있지 않는다면은 이 프론트는 그대로 놔두고 이 마지막 원소에 그 다음째 원소로서 이 템프를 지정해 주고 그리고 이 마지막 원소를 뒤로 한 칸 밀어주게 됨으로써 이 q 프로퍼티를 이게 그 순서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D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아이템을 반환해 주고 이제 단순히 이 첫 번째 프론트가 가지고 있는 값을 뒤로 한 칸 밀어줌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 프론트가 뒤로 한 칸 밀어졌는데 논이 되게 된다면 이 Q는 원소가 원래 한 개 있었고 그걸 뒤로 밀려서 더 이상의 원소가 없기 때문에 이 MTQ와 같은 프로퍼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어 값도 똑같이 논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위와 똑같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제 비어있다는 것을 말해주게 되고 1, 2, 3이 차례대로 들어오고 이제 DQ를 했을 경우 제일 첫 번째 들어온 원소인 1이 삭제되고 2, 3 엘리멘트가 남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간단하게 Q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제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바이너리 서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너리 서치를 알아보기 전에 이 간단한 서치 알고리즘을 리니어 서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치는 어떤 리스트가 주어진 리스트가 있을 때 이제 그 리스트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어떤 인덱스에 위치해져 있는지 찾는 문제 같은 것을 이끄는 말입니다. 일단 만약에 우리한테 주어진 리스트가 정렬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 없이 이제 이 코드를 보시면 제일 낮은 엘리멘트 원소 인덱스부터 하나씩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인덱스가 있는지 검색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인덱스가 존재한다면 해당 인덱스를 반환해주고 만약에 이 리스트를 전체를 다 탐색했는데 그런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해 줌으로써 이 원소가 우리가 해당 리스트에 없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방식을 리니어 서치라 하고요. 이 리니어 서치는 이제 평균적으로 O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 예시를 보시면 이 7 원소가 네 번째 인덱스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4 인덱스를 반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리스트가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똑같이 위와 비슷하게 리니어 설치를 이용해서도 이 정렬된 리스트에서 이 설치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지금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서 같은 엘리멘트를 발견하면 그 인덱스를 반환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인덱스 접근했는데 그 인덱스에 있는 엘리멘트 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소 값보다 더 크다면 이 정렬돼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원소들은 당연히 x보다 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따라서 더 이상 설치를 진행하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return -1을 줌으로써 더 이상 이제 네가 찾고 싶어하는 원소는 이 리스트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만 이런 오퍼레이션을 추가적으로 넣어준다 하더라도 이 시간 복잡도가 On이 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On이 걸리게 되는 것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예시를 보게 되면 7에 있는 인덱스인 다섯 번째 5가 반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니어 설치가 제일 좋은 알고리즘이냐라고 했을 때 이 정렬이 되어 있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이너리 설치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이너리 설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자면 일단 레프트와 라이트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리스트에서 허용할 범위를 말합니다. 레프트는 왼쪽 끝, 라이트는 오른쪽 끝을 말하는데
일단 이제 제일 처음 바이너리 서치를 시작할 때는 전체 리스트를 탐색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인 0과 이제 제일 끝에 있는 원소인 이 인덱스를 주어줌으로써 바이너리 서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 서치를 시작할 때 이 mid라는 값을 새롭게 지정하게 되는데 이 mid라는 값은 left와 right의 평균 값이 되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건문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 만약 미드 인덱스에 있는 원소가 x와 같게 된다면 이제 그대로 이제 미드에 있는 인덱스에 엘리멘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미드를 반환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고요. 이제 만약에 미드의 인덱스에 있는 원소가 x보다 작게 된다면 이 미드를 기준으로 이제 왼쪽에 있는 인덱스 엘리멘트들은 이제 이 리스트가 정렬이 되기 때문에 항상 x보다 작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이 미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엘리멘트들은 검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검색을 허용하는 범위인 부분에서 왼쪽 부분을 미드 플러스 1으로 바꿔줌으로써 이제 이 바이너리 설치를 다시 이 범위를 줄여주고 바이너리 설치를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미드에 있는 엘리멘트 값이 x보다 클 경우에는 이제 그 미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값들은 항상 x보다 크기 때문에 이 오른쪽 끝에 검색 범위를 미드 마이너스 1으로 줄여줌으로써 다시 바이너리 설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기적으로 계속 바이너리 설치를 진행하게 된다 보면은 이제 미드에 있는 값을 얻게 되거나 이 좌한 값이 우한 값을 넘어서게 되는 순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좌한 값이 우한 값을 넘어서게 된다면 이제 모든 리스트에 있는 엘리멘트들을 다 검색을 했는데 이제 이 조건문 케이스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받아내 줌으로써 네가 찾고자 하는 원소가 더 이상 이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검색 범위를 줄여주는 것이 한 번에 반절씩 줄여주기 때문에 총 시간 복잡도는 O 로그 N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밑에 있는 예시를 봐도 이제 위에 리니어 설치와 똑같이 O 인덱스를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터레이션을 이용한 바이너리 설치 방법입니다. 이제 리커레이션과 같은 프로퍼티를 공유하지만 이제 그냥 리커레이션 이용하지 않고 이터레이션 while문으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좌한이 우한을 넘어서지 않을 때 동안 설치를 진행하고요. 이 미드 값이 x랑 같다면 그대로 탐색을 끝낼 수 있고 이제 미드가 x보다 작으면은 이 좌한 값을 미드 플러스 1으로 바꿔줌으로써 이제 다시 진행하게 되고 이제 만약에 그 반대 경우 미드가 미드에 있는 값이 x 인덱스보다 크다면 우한 값을 미드 마이너스 1으로 바꿔줌으로써 검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인덱스 5를 잘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그럼 리니어 설치보다 바이너리 설치가 진짜 좋은 알고리즘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돌려보면은 지금 어, 길이가 10만인 리스트에서 총 100개의 랜덤한 인사들을 뽑아서 검색을 진행했을 때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보면 리니어 설치 같은 경우 1887ms가 걸렸는데 리커러션과 이터레이션은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바이너리 설치는 총 1ms만 소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어떤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리니어 설치가 더 빠른 결과값을 출력할 수 있더라도 이제 평균적으로 보게 된다면 리니어 설치보다 바이너리 설치가 훨씬 좋은 알고리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문제 정도 간단하게 문제를 풀고 오늘 레지스트레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먼저 Q에 관한 문제인데요. 일단 이 함수를 동작했을 때 여기 있는 이 프린트 문이 있기 때문에 이 아웃풋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2분 정도 있다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예, 없으시면은 이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Q를 선언하고 이 Q에 인큐 오퍼레이션으로서 1, 2, 3, 4, 5를 추가적으로 이제 할당을 하게 되고 이 Q가 비어있지 않을 때 동안 이 반복문이 돌아가게 됩니다. 일단 먼저 X에 DQ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X는 1이 되고 이제 만약에 Q가 비어있지 않으면 프린트 X를 하는데 지금 DQ를 했기 때문에 1이 사라지고 이 Q는 아직 비어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else 컨디션으로 들어가서 이제 Y는 DQ를 한 맨 처음 값을 반환한 이거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inQ를 하게 되는데 이제 inQ를 하는 값이 x 빼기 y와 y 빼기 x 중에 둘 중에 맥시멈 값을 받아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이게 이 식이 의미하는 게 y와 x의 차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q에 1을 추가적으로 더 할당해서 넣어주게 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x는 3이 되고 이제 y는 4가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두 개의 차를 이 q에 추가적으로 넣어주게 되고 다시 x에서 DQ에서 5가 들어가고 다시 y에서 DQ에서 1이 들어간 다음 이제 두 개의 차인 4를 다시 인기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x에서 1을 할당하고 이제 y에다가 4를 할당한 후 이 두 개의 차인 3이 q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x는 3이 된 후 이 DQ 오퍼레이션을 실행한 이후에 q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q is empty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그래서 프린트 x를 한 후 그러니까 3이 출력된 후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이 조건문에서 q is empty가 아니기 때문에 q is empty이기 때문에 이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출력된 값은 3 하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페어를 몇 가지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문제인데 한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보자면 일단 두 개의 어레이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정렬이 안 된 랜덤하게 들어있는 어레이고요. 이제 B 어레이는 이제 정렬이 된 어레이입니다. 우린 여기서 A와 B에서 엘리멘트들을 하나씩 뽑아서 페어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제 그것이 어떤 페어냐면 A에서 뽑은 엘리멘트가 B에서 뽑은 엘리멘트보다 큰 페어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4에서 엘리멘트를 뽑았을 때 이제 B에서는 이 첫 번째 2와 두 번째 2를 이용해서 페어 두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9일 경우에는 5를 이용해서 세 가지 페어를 만들 수 있고 이제 2를 뽑을 경우에는 이제 B에서 2보다 작은 엘리멘트가 없기 때문에 페어를 만들 수 없고 6에서는 마찬가지로 3개의 페어, 10에서도 마찬가지로 3개의 페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총 11개의 페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제가 여기 페어까지 만들었는데 여기서 바이너리 설치를 이용해서 이 바이너리 설치의 반환값을 차곡차곡 더해줌으로써 이제 정답을 구하고 싶은데 이때 바이너리 설치를 어떻게 구현할지를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단 전에 수업에서 만들었던 코드를 참고하셔도 좋지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 봐야 할 점이 저번 이 위의 코드는 이제 같은 값이면 그대로 반환을 하고 끝냈는데 이 문제에서는 같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바이너리 설치를 구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한 3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이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AS 플러스 바이너리를 이용해서 답을 구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엘리멘트들이 이 A의 원소에서 이 하나의 엘리멘트들이 취할 수 있는 페어 수를 이 바이너리 펑션을 이용해서 반환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이 바이너리 펑션이 반환을 해줘야 할 값은 이 엘리멘트가 B 리스트에서 이 엘리멘트보다 큰 값이 있는 가장 작은 인덱스를 반환해야지 이제 이 인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4 엘리멘트에서 이 B 어레이에서 제일 큰 값이 있는 가장 작은 인덱스는 이제 5가 인덱스가 있는 이 인덱스가 되게 되고 이제 그 인덱스보다 이 인덱스 왼쪽에 있는 모든 인덱스들은 이 4 엘리멘트보다 작기 때문에 이 4와 페어를 이룰 수 있는 가짓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를 더하는 것으로 이제 페어 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좌하는 0이 되고 right는 이 이게 되게 되고 이제 while left가 right보다 작을 때 동안 일단 미드를 먼저 만들어주고 일단 케이스가 일단 A의 미드 값이 이 X보다 클 때와 A의 미드 값이 X보다 작을 때 일단 먼저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이 경우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미드 값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값들은 항상 크기 때문에 라이트를 미드 마이너스 1을 해주게 되고 여기서 이제 레프트도 미드 플러스 1 값이 돼서 이 미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값들은 항상 작기 때문에 이 레프트를 미드 플러스 1으로 해줌으로써 이제 설치 범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이 케이스의 경우는 이제 같은 것도 페어로 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것도 이제 큰 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원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미드 마이너스 1을 하게 되고 여기서 리턴 값으로서 레프트를 주게 되면은 이 레프트는 이제 이 미드에 있는 값이 x보다 작을 때 그때만 미드 플러스 1으로 한 칸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레프트는 이런 경우에만 움직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 4 케이스인 경우는 이를 접근했을 때 그거의 플러스 1 값으로 바뀌는 이런 형식의 오퍼레이션이 지정되기 때문에 이제 레프트 값을 반환함으로써 이러한 이 엘리멘트보다 큰 엘리멘트가 존재하는 제일 작은 인덱스를 반환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보면은 어, 뭔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이게 리턴이 Y문 안에 들어가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맞는 값을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레지스트레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있으신 분은 남아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레시테이션